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의 전략과 흐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용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예. 그 이후에 여당의 국민의힘 분위기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지금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예. 어제 이제 비대위 발언을 제가 보니까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탈 이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딱 들어오진 않는데 탈 이재명? 지금 대통령 체포와?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인 진영 정치가 귀결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의회를 장악하고 또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도 장악하고 최근에는 특검법에 이제 외환죄까지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군까지 장악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나아가서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내란 선정 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까지 재갈을 불리겠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라까지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신호다 생각돼서 예.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여야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제 정치 뒷면으로 좀 나가가 안면에서 사라지는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지금 체포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니까 거기에 맡기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2021년 22년 대선이죠. 22년 대선의 시즌 2는 이제 안 된다. 당시에 나왔던 두 사람 다 이제 정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거고 당연하게 그렇죠.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적부심 기각됐잖아요, 대통령. 네. 그리고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또 저희 당의 공식 입장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이번에 공수처의 그런 불법 수사에도 응했던 배경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상황 안에서 하지만 공수처가 이제 불법 수사에 대한 내용도 결국에는 이 사법 체계에서 다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 안에서 그 진술을 거부하는 거나 이런 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에 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예. 친필 편지 예. 보셨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한테 뭐 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예. 전원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핵심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제가 대통령 편지나 예. 영상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하나하나 다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좀 부적절하지만 다만 저는 예. 물론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쪽으로 보시고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그 체포 순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냐 예.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이제 겪어왔었던 소외라든지 이런 예. 것을 좀 밝히고 그 과정 왜 이러한 판단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냥 본인 스스로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원총회 어제 또 비상의원총회 하셨는데 예.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저 체포된 거에 대한 저 감정적으로 좀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혹시 있을 조기 대선도 치러야 되는데 예.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저 메시지나 태도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당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랑 네. 이제 영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어찌되었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고 또
이런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서 풀려고 했던 것을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쇄신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겠죠. 성찰하고 또 저희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어떤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제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쇄신책을 계속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을 잘 지켜주고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근데 뭐 정권 재창출은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 말로는 뭐 하셨다는 분이 있고 안 하셨다는 분도 있고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전원이니까. 예. 뭐 종북 주사파의 단호히 맞설 때 우리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또 보도도 있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우리 모두 전사가 되자 이러면서 혹시 있을 조기 대선 거기에 그때 가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도함을 얘기하면 늦으니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나 권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거나 결은 다르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체제 전쟁으로 인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진영 논리로 가게 되는데 그럼 비상계엄의 선포가 또 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또 옹호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가는데 그거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권성동 대표의 발언은 저희가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계속해서 의원들께 좀 적극적인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부해 왔었습니다. 가령 법사위에 민주당만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중진 의원들이 간사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아니면 국조특위라든지 어떤 특위를 했을 때 민주당은 중진들이 다 자원해서 오는데 저희는 초선이나 재선들이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정을 갖고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하자는 거 그 메시지는 계속 이제 체제 전쟁 얘기를 했다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이란 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이 기존에 많이 해왔던 나를 밟고 가서라도 나를 반대되는 노선을 가더라도 반드시 대선에서 이겨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내 얘기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나와 함께 정권 재창출하자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도는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감히 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뭐 제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딱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이 거기에 같이 가거나 매몰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엄 선포가 어쨌든 저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이게 옹호하는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체제 전쟁이라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도부시긴 하지만 거칠게 좀 얘기하면 조기 대선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있다고 하면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가야 된다 아니면 버리고 가야 된다.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말씀. 글쎄 뭐 그 자리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거는 국민들이나 저희 또 특히 지지층들이나 자연스럽게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러한 수치들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시네요. 지도부시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답은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도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도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죠? 직업이 비대위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지도부긴 하죠. 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MBS 여론조사.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가 있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는데 어쨌든 제1야당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저 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는 데에 신중하게 계속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결부된 여론조사가 표출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지지율 상승에 어제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열렬히 응원해주는 지지자와 열심히 호흡 맞추자. 예. 요 의원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이 발언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08명 의원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예, 뭐 민주당은 한 목소리를 내겠지만 저희는 108명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을 위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또 당이 여론조사가 상승세에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용산 관저에 이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 또 나와 주셨잖아요. 젊은 분들도 나와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것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뭐 부정하거나 반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쇄신책이라든지 또 중도층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의 목소리도 같이 저희가 담아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평가는 강성 지지층, 정통적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집토끼의 결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기 대선 치러서 이기기 위해서는 산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집토끼 잡는 거 산토끼 잡는 거 두 개 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리면. 글쎄 그렇게 딱 표 계산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아직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국민들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저희가 2016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광장 정치가 시작된 걸 봤잖아요. 그때부터 진영 정치가 더 극대화됐고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있게끔 양 진영이 좀 설득하고 하는데 정치인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이 조기 대선을 가정하는 거는 헌재가 대통령 파면한다는 거를 전제를 하는 거니까 그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뭐 탄핵됐고 요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그런 질문인 거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전략은 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부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앵커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되면 지지층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헌재가 보여주는 행태가 헌재 스스로 권위로 낮추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뭔가 계속 공정성보다는 신속성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이고 당은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결과 나왔을 때 저희가 지지층이 승복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들을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저희가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이 흐트러지는 거는 일단 누수는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다 보면 결정이 되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걸 승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국가가 분열되는 건데 그건 정치인으로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혹시 저희 SBS 단독 보도 보셨습니까? 그죠? 윤비어천가라고 표현했던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좀 듣는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 이렇게 경호처가 이러한 그런 노래를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굉장히 좀 아쉽고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이거 경호처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게 아니라 뭔가 경찰로 이관하든지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책적인 제안들. 경호처를 폐지하고 이제 경찰로 이관하자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고 그러한 논의는 충분히 진전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특검법 국민의힘 표현을 계엄특검법입니다. 이거 발의하시는 거죠? 오늘 발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명 전원으로 발의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내란 외환특검법 발의를 해놨고 두 개 다 올라가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저희는 저희 안을 지지를 할 것이고요. 민주당 특검 안은 외환죄 여부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악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의원총회 때 다수의 의원들 특히 지난 특검 때 찬성하셨던 의원들의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해서 저희는 저희 수정 안에 저희 안에
민주당이 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특검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의원총회 내에서 좀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특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은 이미 지금 수사가 그 계엄을 실행한 분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요. 결국엔 대통령의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지금 공수처에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검에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성, 보충성을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들 말씀하셨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엄에 관련해서 정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보니까 야당 민주당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야당의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는 김건희 여사다. 하나만 좀 먼저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검법, 계엄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민주당 계속 막 난사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역풍받고 대행에 대행 탄핵시키고 뭐 온갖 탄핵과 입법 폭주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도 저희도 반성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개혁신당 내부 갈등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 예전에 가까웠던 분들이시잖아요. 지금도 물론 가깝겠지만. 계속 질문이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뭐 알아서 잘 마무리되겠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의원께서 지도자시나 그 당의 지도자시고 하면 품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잘잘못이 누군가에 다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대선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이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적절히 전 잘 대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